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상균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고구마 시간입니다. 야야. 시청자 무리다님, 변호사 형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요. 네. 많은 사람 앞에서 저보고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키 작다고 한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싶으니 필요한 듯 하다가 범죄자에게 범죄자의 개새끼 어떤 잘못을 한 놈이라고 말했는데 처벌받는다면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분의 생각 또는 이런 법이 생긴 배경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행간 읽어봅시다. 일단은 여기 나보고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키 작다고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욕죄라는 건 상대방한테 경멸적 표현. 굉장히 저급한 단어를 써서 경멸적 감정을 들게 하는 거. 야 이 개새끼야! 너 고소! 이런 거죠. 이거 친구한테 한 게 아니고 영화 아저씨 봤죠? 이거 방탄유리야 할 때 그거 따라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악감정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근데 실제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개소리를 시작한 분들이 많죠. 일단은 우리 무리다님이 질문하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슬퍼해야 될 일이 있어요. 스스로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키 작다고 한다면 저한테 사실적시 스스로 지금 키 작다고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저보고 이거 약간 개그 포인트인데 저희가 살려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너는 장미보 이 지금 요 케이스 뭐 너 못생겼다 뚱뚱하다 키 작다 뭐 그런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맞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특정 사실 뭐 김변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김변이 이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활짝 웃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는 되게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악행이 있다. 그걸 제가 카메라 앞에서 오픈을 하고 공연성을 갖췄죠. 김변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킴킴은 같이 하고 있지만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얘를 보내고 싶어. 이런 목적이 숨 쉬는 것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 그래서 뭐 나쁜 행동을 했다. 근데 그걸 제가 대중한테 공연성을 충족시킨 채로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김변한에 수많은 의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변이 돈 받고 일도 안 하고 안 하는 나쁜 놈이었다. 나쁜 놈이었다. 만약에. 그거는 이제 공익의 목적에 그쵸. 부합하기 때문에 공공-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는다. 그쵸, 그쵸.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정확히 헌법 제 이제 307조 제1항과 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는 헌법 제 310조 에서 두고 있죠. 어쨌거나 지금 법안이 나오긴 했어요. 법안에 대해 뭐 개정 법안이 나오긴 했는데 폐지하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폐지하자. 너무 이것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적시인데 일단은 근데 그 법안은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에 바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통과되기 쉽지 않냐면 국회의원들이 더 이제 우선순위의 법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법안은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국회의원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허위 사실유포 명예훼손이든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요. 심지어 이런 농담 우스갯소리도 있긴 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지 않는 이유가 이걸 없애버리면 욕을 오지게 먹을까봐. 아니 근데 그게 진짜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명예훼손에 대해 가지고 고소가 많은 경찰서를 보면은 영등포 경찰서에 해학적이네요. 사건이 많아요. 해학적이에요. 이런 법이 일단 생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이제 대륙법,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이 있고 영미법이 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고 독일의 대륙법, 유럽을 대표한 대륙법이 일본으로 그대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법 체제를 그대로 거의 다 수용을 했고, 그렇죠. 이 대륙법이 독일에서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거의 그대로 갔는데 조금 요 일본의 상황에 맞게 일본 법학자들의 좀 추구하는 바에 따르게 약간 변형됐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독일법에는요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명예훼손죄만 있고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습니다. 이건 영미법에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는데 요게 일본으로 오면서 일본이 요걸 만들었어요. 그 연원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법의 그 역사와 가능 한도에서 최대한 설명성실껏 했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됐다. 이것이 무리다님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법이 생긴 배경 이상 호변이었습니다. 모욕이나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모든 건에 있어가지고 이걸 왜 굳이 형사적으로 처벌하냐?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말고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자라는 그런 논의들도 많기는 많았었어요. 실제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모욕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 민사손해배상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나오다 보니까 억제작용을 해요. 억제작용을 그렇지. 하는데 이거 무섭잖아. 그래서 무서워요 이게. 제일 무섭잖아.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서운데 칼보다 이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영미법, 대륙법 말씀드렸는데 특히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법 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문법보다는 그때 이제 판례가 새로 정립되는 그런 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정화되어 있는 법 체계에선 가지기 힘든, 나오기 힘든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건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새로운 입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걸 사실 민사적으로 해결한다 치더라도 김변희 얘기한 미국만큼의 그런 억제 효과, 민사 소송만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는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만약에 어떤 남기거나 했었을 경우에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상대방이 신상을 아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뭐 대형 포털 사이트 로그인이 가능한 이런 곳에다가 이제 문의해가지고 받는 경우랑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죠. 이제 비공개 이게 익명을 사용하는 카페거나 그러면은 못 찾죠. 못 찾죠. 그런데 수사기관은 찾아내요. IP 추적해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찾아내요. 민사보다는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찾아내는 또 빠르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찬반 여부를 변론을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하지 않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한다라고 할 때 일단 입증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요. 입증에. 그리고 입증의 문제를 보면 일단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아까 김변희 얘기한 요새는 사실 사이버상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죠. 해당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신청해서 해볼 수도 있고 아무튼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줍니다. 근데 민사재판에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재판 변론길에는 그냥 그거를 판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내가 스스로 소명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 용이하지 않죠. 어떻게 찾아 그거를. 그러니까 쉽지 않지. 일반 분들이 그러면은 그 건 때문에 뭐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또 좀 그렇고 배상도 크지 않은데. 그렇죠. 고소 단계에서는 그걸 특정을 한다. 뭐 네이버다. 그럼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 요청을 하면 그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근데 민사에서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그럼 뭐 문서 제출 명령을 하든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든가. 근데 벌써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분들 이렇게 머리 아파. 그거 뭔데? 말은 쉬울 수 있어. 사실조회를 뭐 어쩌라는 거야. 문서를 하고 그게 그런 거를 단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되지. 그런 현실에서는 제약과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어차피 법 자체에서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는 공공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전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실적시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죄를 구성해서 처벌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는 못 봤거든요. 없죠. 거의 없어요 실무에서. 대부분의 그 사실적시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공익적 목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뭘 잘못했고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법 자체만으로도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남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 김변희 말씀하신 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적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지만 일부 케이스 악의적으로 뭐 소위 어그로를 끌어서 상대방을 조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반사이익이 내 채널에 대한 조회수라든가 내 채널의 인지도 증가 이걸 위해서 악용하는 케이스는 분명히 여전히 있거든요. 좋죠. 그런 경우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시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돈가스 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돈가스 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저희 집 돈가스가 눅눅하고 정말 맛이 없어요. 본인이 먹어도 맛이 없고 내가 먹어도 맛이 없어. 사장이 얼마나 힘드실까.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데 나도 연돈처럼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튀기고 막 화상이 그러는데 연돈 사장님처럼 이렇게 실핏줄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도 실패다 금박을 이렇게 이러면서 하나 같이 돈가스가 훨씬 낫다니 이러면서 나도 못 먹어 이러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럼 안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게 진짜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이 사장님은 악의적으로 싫어해. 계속 리플을 다는 거야. 여기 돈가스는 눅눅하고요. 뭐 눅눅하고 이걸 매일매일 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그거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라 업무방해로 처벌하면 되지 않나요? 업무를 방해하는 걸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었을 때만 그렇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했을 때 뭐 찾아가서 제가 야 돈가스 똑바로 안 해. 이런 개새끼 돈가스를 그냥 있습니다. 사장님 몰아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업무 방해인데 문제가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그러면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실무에서도 그리고 수사실무에서 그걸 걸러 공익적 주고, 목적을 지금, 판단해 주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사실 적시를 했는데 일부는 사실인데 일부는 자기가 고의는 아니었는데 허위야. 이게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걸 엄밀히 구분해서 이거 허위 사실 적시 너 이제 골로 가. 요건 이게 이건 빼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취지가 사실이라면 나머지 다소 좀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부분이 있어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그걸 이제 묶어서 사실 적시로 봐주기 때문에 처벌하진 않고 돈가스 집을 예로 들었는데 그런 게 바로 이제 가심 매체에서 그렇죠. 여기 하나 조져버리겠다. 조져야겠다. 이미 목적은 조지는 게 조져야겠다. 목적인 거예요. 조지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약점을 막 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 근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고통은 어떡할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지금 반성하고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극악무도한 걸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돈가스 좀 못 만들었을 뿐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독특하게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이게 수사실무에서 이렇게 폭넓게 처벌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성은 실무를 들여다봤을 때 좀 적지 않나. 오히려 좀 나머지 일부 이 조항을 악용해서 좀 뭔가 남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 이게 균변의 입장이에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해요? 동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이게 균변 얘기도 맞고 부작용도 있고 사실 맞고, 이게 부작용도 있긴 있고 이게 그 민사 재판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것도 맞거든. 사실은 이거 폐지되잖아요, 이 조항. 민사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거의 어려워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적시 이건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드는데 저는 사실 무리다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을 꼭 해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촬영이 오면서까지 답을 못 내리고 왔다.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줏대가 없고 주관이 없는 사람인지 40년 만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어쨌거나 생각을 해봤고 무리다님이 좋은 또 이렇게 질문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연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열심히 연구해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잘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